우리나라가 낮은 출산율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출산율 현황과 추이를 알아보고 세계와 중국, 일본 등과도 비교하면서 어떤 문제와 대책이 가능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05에서 2022년 0.78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세계 국가별 출산율 순위는 어떨까요? 전 세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권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142위, 일본 186위, 이어서 한국은 1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며 200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륙별 출산율 평균치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 합계 출산율 현황은 역시 아프리카 지역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한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클럽인 OECD 출산율은 어떨까요? 2020년도 OECD 합계 출산율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이스라엘로 2.9명, 그 다음 멕시코, 프랑스, 콜롬비아 순이고 대한민국은 0.81명으로 역시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선진국 사이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 중국, 일본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1.3명, 중국 1.15명, 한국은 0.81명으로 3국이 모두 나쁜 꼴찌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급격하게 꼴찌로 하락 중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OECD 평균과 한국, 일본의 추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OECD 평균 1.59, 일본 1.3, 한국 0.78로 90년대 이후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이 특히나 2015년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70년까지 장기적인 인구 성장률의 전망에 대한 예상치는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도 2070년에는 0.18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마이너스 1.24로 인구 증가율의 대폭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텐데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혼인 건수는 20에서 24세는 감소하고 있고 40에서 44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는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서 가임 가능한 연령도 따라서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정부 예산을 안 쓴 것도 아닙니다. 2017년 약 24조에서 2021년 약 47조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최근에는 50조 정도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예산은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의 효과는 거두었을까요?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17년 24조에서 2021년 약 47조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출산율은 꾸준히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효과는 없고 백약이 무효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최근 어떤 대책을 준비했을까요? 정부는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4대 추진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고 5대 핵심 분야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 함께하기,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양육 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예산과 대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먼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단기적인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놓아서 이외에도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라서 라는 의견이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언급됐습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의 대상자인 기혼자의 답변으로는 단기적인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놓아서라는 의견이 68.3%의 비중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책 비교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결과가 달랐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의 구조의식 개혁, 모든 육아세대 지원이라는 3대 정책을 추진했고, 한국은 돌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지원, 임신 지원, 양육 비용 지원이라는 5대 정책을 추진했는데, 한국은 취업난, 집값, 사교육비, 낮은 워라밸 등 더더 복잡한 과제들이 얽혀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이 겨우 1.0에서 1.5 사이이고 대만, 홍콩, 한국은 1.0 이하의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저출산에 대해 이코노믹스나 BBC 같은 서양 언론의 시각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면요. 혼외 출산에 대한 거부감, 비싼 교육비, 높은 집값, 여성들의 독박 육아, 그리고 유교 문화에 의한 도덕적인 엄숙주의 등등과 같은 이유들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낮은 출산율은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